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은 용의자 한 명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났지만 지금까지도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 기밀 문서 수천 건이 사건 발생 54년 만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각종 음모론이 얼마나 풀릴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봉영식 전 아메리칸 대학교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정부가 말씀드린 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에 따라서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암살과 관련된 기밀 문서 2,800여 건 일부로 알려지고 있는데 공개를 했는데요. 일단 어떤 내용도 담긴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예, 63년도에 이제 리 하비 오스왈드에 의해서 이제 달라스에서 피격을 받고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사망을 했죠. 여러 가지 음모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스왈드의 단독 범행이 아니다. CIA 배후가 있다. 아니면 마피아 소행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제일 유명해진 건 아무래도 오래전에 올리버 스톤 감독이 JFK라는 영화에서 이런 음모설을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화해서 알려졌죠. 근데 40주년 암살 40주년이 됐을 때도 이와 비슷한 이제 여러 가지 음모설에 대한 분석이 있었습니다. ABC라든지 히스토리 채널에서 했는데 결국에는 믿기 어렵더라도 오스왈드의 단독 범행으로 보는 것이 맞다.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봤을 때 총알이 지나간 것이라든지 뭐 그 6층에 있던 그 사람 숫자를 보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단독 범행이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났었습니다.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트위터를 통해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애초 기밀 문서 전체를 공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서 수백 건이 막판에 공개가 보류가 됐다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이제 대통령까지 오기까지는 이제 리얼리티 쇼 그런 걸로 이제 인기를 얻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트위터를 통해서 그런 효과를 또 한번 노렸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이게 굉장히 그 민감한 사안이 많은 기밀 문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몇 년 동안 비공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공개된다면 냉전 초기에 미국 정부가 쿠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면서 어떻게 기밀 공작을 했는지도 다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미국의 국가 이익이 침해되고 앞으로 미국이 이제 외교 안보 전략을 구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히 쿠바와는 얼마 전에 국교 정상화를 한 상황인데 그것을 다시 거스르는 역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 안보를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기밀 유지는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의 안보에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정보의 공개를 허용하는 것보다는 뭐 그런 수정 편집 작업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은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한 것보다는 그럼 공개할 수 없는 거에 뭐가 담겨 있는 거야? 그렇죠. 저도 이걸 그만이 궁금할 수 있을 궁금하죠. 텐데. 예, 그렇죠. 과연 케네디를 누가 죽였느냐. 그 얘기는 이제 마릴린 monroe를 CIA가 암살하였는가 이런 거 계속 사람들 입에 회자되는 음모설 중에 백미죠. 저도 그래서 이 방송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40주년 때 그 네. 케네디 암살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근데 이제 뭐 총알이 휘었다, 마술의 탄환이라는 얘기도 있죠. 그 어떻게 케네디 대통령의 가슴을 뚫고 목 아래로 나와서 앞에 코널리 주지사 등에 맞을 수가 있느냐. 세 번째 총탄이 이제 케네디 대통령의 머리를 맞췄기 때문에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됐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 시뮬레이션을 한 것을 보면은 그 장총을 텍사스 교과서 보관소 6층에서 쐈을 때 그런 타이밍을 똑같이 했을 때도 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음모설에 자꾸 빠지는 이유는 존 F 케네디 같은 거물이 리 하비 오스왈드라는 정말 평범하고 작은 사람에 의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기가 어려운 것이죠. 거겠죠. 너무 이 균형이 맞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대한 음모, 배후가 있다고 믿기 쉬운 것이죠. 그렇군요. 예,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 배경을 놓고 그동안 정말 여러 가지 음모론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어떤 의문들이 있어서 좀 짚어 넘어가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것은 사실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예. 60년 대선 때 닉슨 공화당 후보와 정말 치열한 접전을 벌였기 때문에 케네디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이제 1급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척추 골다공증이 있었기 때문에 대중 앞에 나서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이 목발을 짚고 있었고 그 자기 힘으로는 이제 왼쪽 신발을 스스로 끈을 묶을 수도 없고 예를 들면 이 책상에 이런 종이가 있을 때 멀리 있는 것을 뻗쳐서 잡는 것도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다 숨겼고 또 에디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몸 안에
혈종 당분하고 염분이 조절 안 되는 병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항상 건강 상태가 좋다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항상 12가지 이상의 약, 스테로이드라든지 항우울제, 진통제를 계속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여성 편력도 심했기 때문에 재작년에 아마존 베스트셀러가 됐죠. 백악관 인턴으로 일하던 여자가 대통령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데 대통령이 암살되고 또 그 동생 로버트 케네디 의원도 암살되는 걸 보고 자기한테 해가 끼칠까 봐 무서워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50년 동안 신분을 숨기고 살았다가 그것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왜 케네디가 아직도 미국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가? 그것은 이제 희망과 자유를, 정의를 이야기했거든요. 1963년도에 그 민권법 초안을 마련했고 그게 64년도 존슨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통과되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친다면은 이제 차별금지법이죠. 그래서 미국의 민권 운동에 그 큰 획을 긋는 그 사건이었고 또 뉴 프론티어 정신을 얘기하면서 이제 평화봉사단이라든지 미국이 자유 세계의 챔피언이 되겠다.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는 아주 상반되는 자랑스럽고 위대한 미국 건설을 하겠다. 거기에 대한 국민들이 열렬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한 미국 대사를 지냈던 캐서린 스티븐스 대사도 사실 평화봉사단에 참여하시면서 한국과 인연을 맺으셨던 것이죠. 그렇군요. 기밀 문서를 보면 그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범인 아까 얘기하셨던 리 하비 오즈월드 네. 범행 2개월여 전에 이것도 참 좀 이 부분도 좀 의혹이 가는 부분인데 1963년 9월 28일에 멕시코 주재하는 구 소련 대사관에 전화를 해서 요원하고 러시아어로 통화를 했다는데 이 부분도 조금 석연치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 증거는 이제 스모킹 건 에비던스라고 그러는데요. 결정적인 증거가 돼야지 정황적인 증거로는 채택이 되기 힘들죠. 그냥 오즈왈드가 워낙 케네디가 너무 위험한 인물이다.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이제 집착을 했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제거해야 된다. 이런 편집 증상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올리버 스톤 감독의 영화 JFK에도 그런 통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과연 소련이 직접 방아쇠를 당겼는가, 배후에 있는가까지 추론하는 것은 무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케네디가 예. 암살된 시기가요.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한창일 때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케네디 대통령 암살범인 이 오스월드가 소련의 사주를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기밀 문서에 따르면 이게 좀 사실이라고 볼 수가 어떻게 있을까요? 좀 예.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그 기밀 문서가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저도 알 수가 없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개가 된다 하더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어떤 그 엄청난 내용, 폭탄급 폭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련이 그런 위험한 그런 시도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단지 어쨌든 근데 이제 예. 암살 오즈월드와 KGB 어떤 연결고리가 드러났기 때문에 물론 그걸로만 다 보기 어렵다는 말씀이신 근데 거죠? 이제 전화 교신을 했다 그래서 과연 커넥션이 있는가? 이것은 그 어떤 논리적인 점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직접 지령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뭐 자금 지원을 했다거나 아니 그것이 아니면 이제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오즈월드가 어떤 인물로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원래는요? 오즈월드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좀 영웅 심리할까요? 그런 애국심도 있었기 때문에 자칭 이런 케네디가 대통령이 있으면 너무 위험하다. 이런 미국 소련과의 반공 세력과의 이런 경쟁에서 미국이 너무 약하다. 예. 이런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케네디 제거를 이제 암살을 이제 시도했고 성공한 케이스인데 그렇게 본다면은 오즈왈드가 소련과 커넥션이 있다면은 그게 오히려 그 반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KGB랑 연결 닿는데 일반인이 연결 닿는다? 예. 이것도 좀 석연찮은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소련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간에 그 미국의 이제 정치를 흔드는 그런 음모를 꾸민다면은 무시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계속 선을 유지하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 이제 케네디 대통령의 척추가 이제 이렇게 꼿꼿이 있었습니다. 일반인처럼 휘어 있었으면 통증이 없었을 텐데 아하.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오즈왈드가 쏜 총알은 이제 빗나갔죠.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필름을 보면 이렇게 고개를 돌립니다. 무슨 소린가 하고. 두 번째 총알이 이제 등을 관통하고 일로 나와서 앞에 있는 코널리 주지사 등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먹을 올리는 장면이 있죠. 상처를 감추느라고. 세 번째 총알이 머리를 맞춰서 즉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만약에 케네디 대통령이 정상적인 척추를 가지고 있었다면 두 번째 총알을 가슴에 맞았을 때 이렇게 정상인이라면 몸이 휘어졌을 거랍니다. 쓰러지거나. 예, 쓰러지거나. 그랬다면 세 번째 총알이 빗나갔을 텐데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척수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스왈드가 정확하게 세 번째 탄환을 맞췄다. 이런 결과적으로 이야기도 있죠. 비정상적인 척추의 형태 때문에 계속 이렇게 되는 타겟이 거다. 고정돼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CIA가 암살 후에 이 오즈월드 살해 계획을 첩보를 이미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체 한 것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글쎄 그것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CIA뿐만 아니라 에드가 후버 FBI 국장도 사실 케네디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죠. 너무 민권 운동에 대해서 약하게 대처한다. 국가 근간을 흔드는데 백악관이 너무 유약한 자세를 보인다. 이런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FBI와 이제 CIA가 그런 첩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음모론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첫째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고 사실이다 하더라도 FBI와 CIA가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힘든 것이죠. 대응을 하긴 쉽지 않은 그렇습니다. 정황 증거만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실제로 이 케네디가 뭐 CIA의 어떤 쿠바 정권을 좀 뭐 무너뜨리기 위한 작전 네. 같은 걸 진행했는데도 실패를 하고요. 또 예산을 또 감축하려고 했던 게 또 바로 케네디였기 때문에 이런 추측이 더욱더 신빙성을 얻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케네디와 CIA는 사실 악연이 있었죠. 61년도 예.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피델 카스트로 전복 기도를 CIA가 이제 비밀리에 추구했습니다. 그게 이제 피그만 침공 작전인데 백악관에서 이제 공군 지원을 거부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CIA는 굉장히 이제 케네디 행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죠. 또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제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부처에서는 이 백악관이 너무 약하다. 예. 소련의 위협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불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반공 사상 자체가 좀 약하다 이런 불만도 있었다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케네디의 어떤 평화, 민주 이런 걸 마음에 안 들어한 거네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대치된 거라 볼 수 있죠. 예, 그렇죠. 자, 공개가 보류된 문건들이 이제 다시 6개월 동안 재검토 과정을 거치기가 바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6개월의 그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그 뒤에 가면 또 공개가 될 수 있을지도 저희가 뭐 아예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세요? 뭐 공개가 돼서 만약에 이게 암살이 이제 단독 범행이냐, 오스왈드의 단독이냐, 아니면 정말 배후에 거물이 있었는가, 예. 소련이 있었는가, CIA가 있었는가 이렇게 밝혀진다면은 참으로 이제 세상이 뒤집어지는 굉장히 큰 내용이겠지만 두고 봐야겠죠. 근데 공개하지 안 예. 된다는 거는 뭔가가 세상을 흔들 만한 사실이 있다라고 또 역추론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꼭 케네디 암살에 관한 내용인지 아니면은 미국이 이제 쿠바라든지 중남미 지역에서 소위 나쁜 짓을 한 것이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공개를 안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사실 아까 저희가 화면으로 CG도 만나봤습니다만 아직도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케네디의 죽음에는 배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번 기밀 문서 공개로 이런 뭐 음모론이라든지 배후론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어질까요, 계속? 계속 할까요? 계속 믿는 사람은 뭐 뭘 봐도 자기 이론이 맞다고 믿겠죠. 예. 그리고 이런 음모론이 계속 있는 것도 사실 뭐 흥미진진하고 벌써 5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굉장히 추앙받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더 사람들은 궁금해한다 이렇게 좀 보면 그렇습니다. 되겠죠. 굉장히 그 희망의 상징이었거든요. 지금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는 정말 상반되는 미국이 자랑스러운 나라, 위대한 나라가 되겠다고 이제 63년들에 45만 베를린 시민이 모인 앞에서 나는 자유세계 시민으로서 나도 베를린 사람이라고 선언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비단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정말 희망과 자유를 상징하는 인물로 존경을 받았었습니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봉영식 전 아메리칸 대학교 교수와 함께 54년 만에 공개된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 기밀 문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